안녕하세요. 롱테이크 김주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입니다. 네, 이제 겨울이에요. 진짜 겨울이네요. 네, 찐겨울. 크리스마스 장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가 다 갔군요. 네, 지금 백화점마다 지금 데코레이션 해갖고 그거 맞아. 보러 다니려고 막 많이 뜨더라고요. SNS 피드에도. 엄청 화려하잖아요. 이제는 차원이 다르던데? 음. 그냥 예전에는 반짝반짝거리는 거 막 예쁘게 장식하고 뭐 그러면 무슨 뭐 아주 주제 같은 게 있던 테마가 맞아. 있더라고요. 이제 스토리가 있는 네. 장식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가 되긴 하더라고. 지윤님은 트리 장식해요? 작년까지 했거든. 네. 근데 우리 애들이 이제 하지 말지. 다 컸구나 이제. 그것보다 있으면 사실 기분 좋잖아요. 그쵸. 훈훈해지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할 때도 뭐 조금 귀찮은 거 있는데 사실은 치울 때가 더 귀찮아. 그건 사실이야. 그래서 맨날 미루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11월 뭐 중반이나 말쯤에 딱 해놓고 그리고 이제 뭐 한 거의 3월 돼서 지우잖아. 이게 그러니까 3월은 좀 심하다. 그리고 우리 애들이 이제 이번 하지 말자 엄마. 그래서 안 한다 그래서 내가 아쉬워서 그렇군요. 리스라도 하나 만들어 볼까. 만든다고? 아이고 너- 고속터미널에서 하나 사세요. 너 옛날에 내가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던 거 모르냐? 알지. 그 옛날 싸이에 내가 되게 많이 올렸었는데. 그러니까. 집에다가 이렇게 막 크리스마스 장식하고 옛날 캐나다 살 때 그때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리스를 처음부터는 아니고 네. 그 약간 이제 반조립? 있는 거.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장식을 이제 뭐 방울이라든지 뭐 이런 거 붙이고 리본 붙이고 이런 거 한번 해볼까 그러고 있어요. 그거는 용서해 주겠다 애들이. 은하님 해요? 저는 귀찮아서 잘 못하고요. 저희는 단지 하나 하는 게 네티비티 셋이라고 네. 그 아기 예수가 말구유 그쪽에서 이제 태어나셨잖아요. 네. 그거를 재현한 인형 세트 이런 것들을 음. 올려놔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고 지나갑니다. 뭐 스타킹 이런 거 안 달고. 이제는 뭐 산타 할아버지 안 오실 거야. 나쁘진 많이 했구나. 어쨌든 연말 되면 되게 즐거워요. 맞아요. 네, 자, 즐거운 가운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소개를 해주시죠. 오늘은 한국인의 영원한 고민 음. 비만 탈모 그리고 영어가 있을 텐데 그중에 영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어. 네. 영어. 요새 영어 다 잘하던데. 그죠. 요즘 유치원부터 영유에서 맞아요. 영어를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보통 중1 때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중1 때 시작을 하죠. I'm a boy, you are a girl. 그렇지. How are you? Fine, thank Thank you. you. And And you. 그거죠. 그치. 아직도 입에 착착 붙네. 그냥. 그러니까. 그게 어릴 적 기억이 참 무서워요. 주입식 교육이 나쁜 것만은 아니야. 맞아. 근데 이렇게 영어를 오래 배우고 음. 뭐 그것만 배웠나? 토익도 치고 토플도 치고 맞아. 거기다 회사 가서 저는 오픽이라는 것도 치라고 해서 오픽도 쳤는데 근데 아직도 영어로 뭔가 확 말하려 그러면 뱃속이 약간 꿀렁꿀렁 거리고 이 단어가 저 단어였나 뭐 이러고 있거든요. 지윤님은 어때요? 근데 일상적인 대화할 때는 사실 울렁거리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뭐 왜냐면은 이제는 뭐 서바이벌 영어 정도는 뭐 괜찮게 하니까 그리고 그치. 외국에 그래도 뭐 1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울렁거리면 안 되지 일상 대화를 하는데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무슨 행사를 볼 때 MC를 한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인터뷰를 영어로 한다든지 이럴 때는 스트레스 받아요. 굉장히 많이 받아요. 예전에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랑 인터뷰 했었잖아요. 그렇죠. 마이클 샌더 교수님이랑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영상이 지금 뭐 제 그 지식플레이 채널에도 올라가 있지만 되게 편해 보이잖아요. 막 웃으면서.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마이클 샌더 교수님 좋아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도 있지만 사실 되게 연습 많이 했어요. 네, 문장 하나하나 그런 거를 연습을 되게 많이 해요. 심지어 뭐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이 말 자체도 여러 번 해요. 연습을. 그렇구나. 네. 그때 딱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올 때가 있거든. 근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그래도 이제 마이클 샌더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인터뷰를 여러 번 했었고 그리고 아니까 좀 편하거든요. 그렇죠.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건 오바마 대통령 있을 때. 그때 긴장 안 할 수가 없잖아. 일단 미스터 프레지던트란 말을 많이 안 하고 한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니까 주어진 시간이 딱 30분이었어요. 근데 그 인터뷰가 나가는 프로그램의 러닝타임이 한 50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30분을 고스란히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거의 끄는 게 없어요. 제가 봐도 편집한 부분이 딱 한 부분 있어. 우리 애에 대한 얘기할 때. 그 부분만 딱 편집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를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인터뷰를 할 때는 뭐 방송 용어로 말을 씹는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말이 좀 이렇게 얽히는 경우 있잖아요. 혀가 이렇게 잘못 그렇지. 골려가거나. 근데 그래도 안 된다는 생각에다가 이분이 말이 느려요. 아, 그래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말이 좀 느린 편이고 약간 만연체야. 길어. 그런데 주어진 시간 30분밖에 안 되니까 최대한 준비한 질문들을 다 해야 되고 못할 경우에는 어디서 어디로 질문이 넘어가야 돼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한국어도 사실 쉽지 않은데 영어로 더군다나 오바마라는 전 미국 대통령을 앞에 두고 하려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랬었겠네요. 네. 근데 와, 그래도 사실은 보면서 그런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느끼지 못하니까 그게 다 연습으로 당연하죠. 커버가 되는 거죠. 수십 번 같은 문장을 계속 발음을 해요. 뭐 제가 뭐 방송을 그래도 꽤 했었잖아요. 그렇죠. 2015년 정도부터 뭐 지상파 이런 데 이제 방송 나가서 했는데 하면서 느낀 건 그거예요. 우리가 글로 보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장이 바로 입 밖으로 잘 안 나와요. 물론 나오는 천재적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재능이 있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나와요. 그래서 입 밖으로 내는 연습을 정말 수십 번 해야 돼요. 그거는 한국말도 마찬가지고 영어다,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의 언어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배를 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단어가 꼬이지 않고 문장이 꼬이지 않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 얼마나 내가 연습을 했겠냐고 그거를. 그렇겠네요. 예. 갑자기 내 골프 연습이 생각이 나네. 왜? 왜? 아니 늘 이제 머릿속에서 내가 이렇게 스윙을 할 수 있겠지. 그래도 연습 안 하면 절대 그 스윙이 나오지 않으니까. 맞아, 비슷한 거야. 그리고 약간 첨언하자면 특히 인터뷰 같은 걸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다른 인터뷰, 뭐 다른 사람과 했었던 이전의 인터뷰를 꼭 찾아봐요. 그렇군요. 그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한 20개 가까이 찾아봤던 것 같고 리프킨 교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샌델 교수님이야 그전에 나랑도 했었으니까는 그렇지만 왜냐 그 사람마다 말하는 톤이 다르고 스피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리프킨 교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얘기를 한 스타일이고 오바마 대통령은 아주 느린 편이고 그리고 마이클 샌단 교수님은 길어 문장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글로 쓰는 것도 길지만 말을 할 때도 처음 주어부터 마지막까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듣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패턴으로 영어를 한다는 거를 익숙하게 좀 듣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 쓰는 단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전의 인터뷰를 내가 이미 숙지를 하고 봤다라는 거를 상대방이 알아차리게 되면은 되게 호감을 주게 되거든요. 그렇겠다. 네, 그래서 네가 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구나.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서 뭔가 인터뷰를 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전에 이 사람이 했었던 다른 인터뷰를 여러 차례 보고 가시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와, 지윤 박사님의 꿀팁이었습니다. 네. 네, 은하님은 뭐 영어를 어릴 때부터 많이 하지 않았어요? 뭐 그렇죠.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이 많았고 그다음에 또 학교를 일단 영어 영문학과를 가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영어에 많이 노출됐죠. 외국에 어릴 때 살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정말? 난 왜 살았다고 생각했지? 이 우정이 깨지는 순간인데. 토종 한국인입니다. 나는 왜 살았다고 생각을 했지? 이상하다. 되게 외국스러워 보였거든요. 대학교 때 인상이. 아, 그런가요? 네. 한국인이에요. 그렇군요. 된장이에요. 근데 영어를 우리가 한 50살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는 거에서 순간순간 늘었던 어떤 순간이 있잖아. 영어가 이랬더니 영어가 한 단계 쭉 발전했어. 그런 순간이 있을 텐데 어떨 때 그랬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외국가 살았을 때 살고 나서 보니 늘었더라.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렇지. 학교 다니고 뭐 이러면서 근데 한국 돌아와서 저는 또 한 단계 또 늘었어요. 진짜? 그러니까는 이 외국에 살면서는 일단은 일상 영어는 뭐 가능하죠. 그렇지. 대부분의 경우. 쇼핑 잉글리시. 그건 뭐 그냥 일사천리지. 뭐 밥 먹을 때 뭐 이런 거. 심지어 밥 먹을 때 난 불어도 해. 근데 이 공식적인 자리나 뭐 세미나, 라운드 테이블 이런 게 연구원을 가면서 이제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대학원 다니고 뭐 이럴 때도 당연히 세미나 뭐 이런 거 많죠. 발표도 그렇죠. 발표하고. 근데 그럴 때 하는 거는 약간 틀이 있거든.
대학원생이나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발표 같은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오늘 뭐 이런 주제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때까지 이런 연구가 되었고 오늘 내가 챌린지할 부분 이 부분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데이터를 모았고 방법론 보고 결론이 어떻게 나왔고 뭐 이런 식의 딱 틀이 있고 구체적인 분야를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컨텍스트가 확실하고 또 이제 그치. 터미널러지가 굉장히 다들 고만고만한 쓰는. 맞아요. 예. 네. 자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끼리. 그리고 거기 모여서 듣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대충 뭐 얘기하면 뭐 하고 알아듣거든. 그래서 굉장히 좀 편하게 그렇게 하다가 연구원에 와서는 아주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뭐 좌장도 하고 발표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일이 많았어요. 뭐 포럼도 가야 되고. 뭐랄까 예전에 내가 해왔던 PT 방식하고는 다른 주제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다양한 그 영어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꽤 많이 들었고 일단은 이제 연구원이나 아니면 다른데 이제 요새도 뭐 행사라든지 이런 데 가서 발표하거나 MC 보거나 그럴 때는 훨씬 더 치열하게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예, 왜냐면은 돈값을 해야 되거든. 내 인생의 모토예요. 그게. 돈값을 해야 된다. 사람은 돈값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돈값을 해야 되니까 그 압박이 굉장히 크게 오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냥 열심히 해야지 뭐. 그러니까 훨씬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국 와서 좀 했어요. 난 갑자기 지훈 박사님이 돈 얘기를 하니까 난 다른 방식의 돈값을 치르고 영어가 늘은 거가 생각이 나네. 아 진짜? 뭔데? 제가 유학 초기에 제 통장에서 돈이 사라졌어요. 3,000달러. 잠깐만, 너 유학 갔을 99년. 야, 3,000달러면 큰 돈인데 그때? 그때로선 큰 돈이었고 내 지금 기억해 보니까 랩탑을 사려고 근데 노트북 컴퓨터를 사려고 계좌에 모셔둔 돈이었거든. 오. 근데 내가 카드를 분실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뭐 요즘처럼 뭐 린자오밍이에요 뭐 이러면서 이제 린자오밍입니다. 전화가 온 것도 아닌데 사라진 거야.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이제. 야, 그거 거의 좌절감 장난 아닌데 그때. 그죠. 근데 간지 한 달 정도 됐을 때였거든요, 미국에. 그래서 이제 학과 사무실도 갔다가 또 경찰서도 찾아갔어요. 돈을 찾아달라고. 진짜? 근데 지금처럼 무슨 피싱이라든지 이런 범죄가 범용화되지 않을 때라서 그 사람들도 아무 아이디어가 없는 거지. 또 은행 지점을 찾아가서 지점장 나와. 이거 진짜? 뭐라 그랬어? 그렇죠.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지점장 나오라 그랬던 것만 기억이 나고 그 난리를 치고 그랬더니 그 지점에서 본사에 고객 상담부로 편지를 써라. 그래갖고 이제 회화 실력도 늘고 영작 실력도 늘고 난리를 쳤더니 얼마 후에 돈이 돌아왔어요. 범인을 잡은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그 고객 대응 차원에서 변상을 이제 은행에서 해준 거지. 야, 너 경찰서도 갔다니까는 경찰서에서 뭐라 그러디? 경찰서에서 이제 내가 어떤 상황을 조작해서 돈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혹시 이렇게 거짓된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내가 거짓말 탐지기까지. 진짜로? 거울 있는 방에 가서. 저기서 형사들이 보고 있고. 정말 당황스러운 경험이었는데 진짜 영어 많이 들었어요. 거짓말 탐지기에서 어떻게 나왔어? 거짓말 탐지기에서는 정직하다고 나왔지. 그랬더니 너의 정직성을 믿겠다. 너가 정말 돈을 잃어버린 것 같다. 대박이다. 야, 이거 인종차별 아니야? 약간 그렇지도 하죠. 왜냐하면 그 인디애나 쪽이었거든요.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동네고. 하지만 나의 정직성은 인정했지만 돈을 못 찾아주신 형사분.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역시 돈 문제가 걸리면 사람이 굉장히 절박해져. 맞아요. 당시 유학생인데 3,000불이면 크잖아. 커요. 굉장히 크지. 인디아나 하면 또 더군다나 물가도 좀 싼 곳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게 훨씬 더 크게 보였을 텐데. 근데 제가 또 압박을 받았을 때는 저도 한국에 이제 유학 갔다 돌아와서 회사 취직했는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 야, 너 영문과 출신이지. 너 유학 다녀왔지. 영어 좀 하겠다. 그치. 이리 와봐. 번역 좀 해봐. 뭐 약간 이럴 때. 와,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영어에 신경을 썼던 기억이 나네요. 요새도 영어 공부해요? 하죠. 그 주변에 기대가 있어서도 하고. 생존 수단이잖아요, 여전히. 그치. 그래서 이제 계속 하는데, 근데 따로 시간 내서 학원을 다니거나, 뭐 강좌를 듣거나 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뭐, 그렇게 진득한 성격이 아니라서 학원을 또 끊어놓고, 중간에 가면은 꼭, 한 달 지나면은 꼭 흐지부지 안 나가고 뭐 이런 것도 많아서 평소에 영어 컨텐츠를 많이 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중에 제일 많이 보는 건 파이낸셜 타임즈. 그치.
내가 알지 그건. 살구색. 일단 살구색. 종이가 이제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많이 보고. 근데 워낙 주옥 같은 기사가 많고요. 특종도 많이 잡아요. 이런 그 EU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네트워크가 좋기 때문에 특종도 많이 내고 또 좋아하는 건 주말판, 위크엔드. 그래서 뭐 미술, 음악, 와인, 패션 뭐 다양한 관심사를 다뤄서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내가 좋아하는 거는 그 앱에서 모바일 앱에서 FT 그 들어가면 Listen to this article. 맞아요, 있어요. 네. 약간 기계음 같은 목소리로 기사를 읽어주는데 일단 기사라는 게 좀 제가 친숙한 내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이제 마구잡이로 이제 듣는 것보다는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모르는 단어 같은 게 나오면 기사 보면서 확인하니까 편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를 듣거든요. Foreign Policy에서도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팟캐스트.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교수 중에 아담 투즈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이 진행하는 이제 팟캐스트가 있는데 다른 분 한 명이랑 더 그래서 원센 투즈인가? 뭐 같이 있어요. 투젠 원스인가? 원센 투즈 같다. 그래서 그거 자주 듣는 편이고 저도 말씀하신 파이낸셜 타임즈 여기서 나오는 그 기사들 그 아티클 읽어주는 거 이제 가끔 듣긴 하거든요. 신문 기사나 컨설팅도 이제 원래 제가 전공하는 분야나 이런 것들은 잘 들어오고 그냥 어떤 경제 기사 같은 것들은 평이한 단어랑 문장 구조를 많이 써서 듣거나 읽는데 어려움이 좀 없는데 영화평 같은 거는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분야면 좀 어려워. 맞아. 인문학적이고 트렌디한 내용은 읽거나 들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현지 문화적인 표현은 거기 살지 않는 한은 익혀나가고 하지 않으면 좀 따라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내가 캐나다하고 미국을 살았던 시기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때 썼던 영어와 지금 미국이랑 캐나다에서 쓰는 영어는 다를 거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뭐 한국말도 변하잖아요. 그쵸. 10년, 20년 전에 썼던 말들. 뭐 요새 보니까 SNL에서 90년대 뭐 이거 해갖고 나오잖아. 기분이 좋거든요.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한국어가 지금 쓰는 한국어랑 다르듯이 영어도 분명히 다를 텐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영어는 아주 올드한 영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싫은 거야. 그래서 좀 새로운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이거는 현지에 살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메일로 뉴스레터처럼 오는 게 있어요. 매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매일매일 뭐 비즈니스 용어라든지 아니면은 일상적으로 쓰는 영어 같은 거 뭐 한 문장을 주는 건 아니고 잘 쓰는 관용어구라든지 단어 같은 거를 이렇게 보내줘요. 하루에 한 2-3개씩. 그렇구나. 그래서 예시문 같이 이제 보내주고 그러면 이제 보는데 제가 아는 것들도 많은데 아, 이게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구나라는 것도 있고 들으면은 알아듣지만 내가 쓸 수 있는 거랑은 또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입에 착 붙어 있어야지 나오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썼을 때 내가 알아듣기는 하지만 그 말을 내가 던지는 거는 또 차원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익혀보려고 그런 걸 보기는 하죠. 근데 보고 나서 이제 머리가 나빠져갖고 까먹어. 계속. 그치. 그래도 한 번씩 리프레시 해주면 좀 낫지 않을까? 뭐 유튜브를 찾아서 구독하는 것들도 있고 뭐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있지. 아, 요즘 유튜브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콘텐츠들, 영어 콘텐츠들이 많은데 저는 학생들 가르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시사 상식 뭔지 알아. 네. 한 9분, 10분 이렇게 해서 뭐 달러 강세 원인, 뭐 원유의 거래에 대한 그 로직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내용도 좋고 알아듣기도 어렵지 않아서 잘 활용하고 있는데 물론 영어 콘텐츠라서 학생들은 매우 거부감을 보이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같이 듣고 있습니다. 나도 그거 좋아해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좋아하고 영상이 되게 깔끔하고 예쁘고 그리고 잘 만들어. 네, 말도 되게 잘 만들고 문장도 잘 만들고 그리고 제가 또 재밌게 보는 거는 벅스라고 인터넷 언론 매체예요. 네. 그런데 이게 그 영상도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주제라든지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처럼 완벽하게 시의성을 따라가진 않지만 이것도 시의성도 섞여져 있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런 상식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내보내는데 그것도 꽤 볼만해요. 그래서 재밌어서 저 박스에서 하는 것도 보고. 저도 찾아봐야겠네요. 근데 글로 읽는 거는 나는 이코노미스트가 제일 좋더라. 아, 너무 잘 쓰지. 너무 잘 써. 그래서 영국의 저력이 이런 건가.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이코노미스트라든지 이런 거. 맞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하죠.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책을 영어 원서를 읽냐? 번역서를 읽냐? 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 지훈님은 어때요?
번역서 있지. 있으면 뭔 소리야 지금. 맞아. 아무래도 속도의 차이가 있지. 그럼. 근데 어떨 때는 이렇게 되게 철학적인 그 내용의 책 이런 것들은 번역이 조금 더 복잡하게 돼 있어서 원서를 찾아 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마이클 샌델 그 책 공정이라는 작가 인간의 능력주의의 횡포 뭐 이런 건데 번역서 제목부터가 왠지 원서를 부르는 원서 마렵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치. 이제 같이 사서 읽게 되고 하죠. 그렇지만은 일단은 번역서를 목에 먼저 칼이 들어오기 전까지 번역서. 그렇지. 근데 갑자기 그 영어 한국말 하니까 또 연식이 나오는 옛날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손바닥만한 잡지가 있었거든. 그 건강, 생활, 역사, 문화 뭐 안 다룬 게 유머도 있었고. 맞아, 유머도 있었어. 그 잡지가 이제 영한대역으로 나오면서 영어 공부를 그걸로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저도 잘 읽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기억나는 게 우리 엄마가 예전에 블론디라는 4컷 만화가 있었어요. 아, 알아. 그게 영어로 나오고 나 이런 거 모르고 싶은데. 그러니까 영어로 나오고 한국말로 번역이 돼 있고 뭐 이랬어요. 그게 한국일보에서 나왔나?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엄마가 그거를 오려 썼다? 그래서 스크랩을 했었어. 그 남편 머리 스타일이 되게 희한했지. 약간 이렇게 옆에는 이렇게 쫙 붙어주고 머리 위에 더듬 밑으로 이렇게 툭 나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영어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봤지. 뭐 엄마는 저걸 왜 도대체 잘라갖고서는 신문마다 빵꾸를 내놓고 저러고 보고 있을까 그랬었는데 옛날에는 사실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뭐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렇게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시적인 타임지 하나 이제 끼고 안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옆구리에 하나씩 끼고 이렇게 돌돌 말아갖고 뭐 이러고 다니고. 근데 참 그러면서도 공부를 하고 영어를 이제 해서 유학도 가고 그래서 뭐 그래도 좀 알아듣는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힘든 그러니까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상황이 있죠. 파티. 어우 너무 싫어. 진짜 싫어. 진짜 어려운 게 파티 잉글리시인 것 같아. 맞아. 유학 시절에는 진짜 그 수업 마치고 저는 이제 MBA니까 또 그런 모임에 가는 걸 많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많지. 그게 제일 큰 두려움이자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파티는 또 가서 이제 가면은 구석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이랑 그냥 월플라워가 뭔지 그때 딱 알게 되는 거지. 걔네들이랑 서갖고 335 떠들고 하는데 더 두려운 게 그냥 이렇게 오픈된 공간의 파티가 아니라 펍에서 모일 때. 그 시끄러운데. 음악 나오고 약간 어둡고 맞아. 맥주 잔 한 잔씩 들고 막 미국 남자애들이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그냥 찌릿찌릿하다 못해 나중에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 근데 글로벌 컴퍼니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는 MBTI가 E래. 근데 출장 가서 파티 가면 I가 된대. 그거 되게 말 되더라고. 되게 과묵한, 점잖고, 그렇지. 리저브 되고. 저는 뭐 아시다시피 MBTI가 극 I잖아요. 극강 I. 극강 I잖아요. 그래서 안 가요. 왜냐면 일단 파티 자체를 안 좋아해. 사람 많으면 기빨려갖고. 근데 거기다 영어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싫겠어.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이제 가끔씩 그 대사관 같은 데서 초청장이 와요. 뭐 자기네들 뭐 국경일 같은 때 내셔널데이라든지 뭐 독립기념이라든지 이럴 때 뭐 호텔에 뭐 홀 같은 데 빌려서 파티도 하고 그러거든요. 스탠딩 파티. 그렇지. 그래서 와 초청장에 거의 간 적이 없어요. 죄다 거절해. 거기 가서 샴페인이나 와인 한 잔 들고서는 뻘쭘하게 서갖고서는 얘기하고 그런 게 너무 싫어. 생각만 해도 진짜. 또 즐거운 기억은 그 non 네이티브 잉글리시 스피커들이랑 얘기할 때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하고 너나 나나 빤한 단어 쓰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이제 좋은 기억이죠. 맞아요. 제가 3년 전에 하버드에 최고 경영자 과정을 했었거든요. 수업은 일반 MBA랑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데 MBA 때 이제 발표 못하고 눈 내리깔고 선생님 뭐 질문 눈 마주치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내가 발표도 열심히 하고 좀 파티도 가자. 그래서 막 그렇게 열심히 사교 활동도 하고 이제 발표도 손도 번쩍번쩍 들고 그래서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10수년 회사를 다니고 영어도 늘었나 보다 했더니 나중에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이 최고 경영자 과정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70%라는 거야. 그런데 정규 MBA 이제 하버드 기준으로
아직도 미국 학생들이 70%래요. 그러니까 내 영어가 대단히 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를 제대로 안 하는 애들이 많은 환경이었을 뿐이더라고. 마음 편하게. 그렇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띡한 액센트를 들으면 일단 마음도 편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또 요즘 들어보니까 워낙 이제 영어가 범용화가 되다 보니까 영어 자체가 좀 되게 무난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난해졌다? 그러니까 너무 영어식의 표현을 점점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안 써.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 자체도 점점 그렇게 무난한 단어를 쓰는 거에 익숙해져 간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비쉬. 라는 것을 이제 주장했던 사람은 IBM 프랑스계 임원이었던 장폴 네리에라는 사람이 이제 글로비쉬라는 것이 하나의 영어의 한 분파다. 넌 네이티브들이 주로 쓰는 이제 영어의 분파고 이걸 키워야 된다는 좀 무리한 주장인데 프랑스 사람이라 그래. 못 보겠게도 저 영어가 지배를 하는 게. 그렇지. 이 사람 주장은 터무니가 없는데 글로비쉬라는 그 개념 자체는 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난 네이티브 스피커랑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좀 자신감이 붙잖아. 너나 나나 뭐 액센트 둘 다 갖고 있고 뭐 그러는데 듣는 거는 네이티브가 편해. 그렇지. 알아듣기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거지. 나는 액센트 갖고 얘기하지만 너는 제대로 얘기해라. 약간 뭐 이런 거지. 근데 이제 파티 영어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얼마 전에 무라카미 하루키 수피를 읽었거든.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사실은 유명한 소설가지만은 번역도 많이 했어요. 맞아요. 스코트 피츠제럴드 이런 그 작품을 잘 번역을 했는데 이 무라카미 하루키도 파티 영어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요? 이제 90년대 초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2년간 이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초빙 연구원 같은 자격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그 프린스턴 대의 영문학과 토니 머리슨도 거기 교수였고 하루는 이제 하루키가 거기서 다른 이제 동료 교수들한테 초대를 받아서 파티를 갔대요. 이제 갔더니 폴 오스터도 와 있고 정말 쟁쟁하지. 그래서 즐겁게 대화를 시작했는데 4명, 5명이 이제 술잔을 들고 모여서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빠르게 영어를 시작하니까 과묵해지셨구나. 2시간 지나니까 자기도 머리에 배터리가 방전되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천하의 무라카미 하루키도 방전이 되는데 나는 뭐 30분이면 다 녹아내린다. 그런 그 말을 듣고 좀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인간적이다. 마음이 따스해졌어. 근데 이게 언어에 대해서 좀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나 봐요. 저는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못하지만 문제는 그래서 외국어를 여전히 다른 걸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저도 그렇긴 해요. 그래서 예전에 프랑스어를 좀 배웠었던 거. 특히 몬트리올 살면서 프랑스어를 배웠었거든. 그건 공용어 중에 하나잖아. 캐나다는 일단은 이제 2개 언어가 다 공용어가는 공식 언어라고 해야 되나? 네, 공식 언어고. 그리고 뭐 케벡이랑 몬트리올 지역은 일단은 불어권이니까. 근데 몬트리올은 바이링구얼이라서 몬트리올 벗어나면은 불어를 써야 되는데 몬트리올 안에서는 대부분 영어도 통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내가 살았던 데는 약간 그 앵글로폰이 많이 사는 영어권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프랑스어를 꽤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한국을 오니까는 이제 안 되는 거야, 잘. 안 쓰면 잊어버려. 안 쓰면 그냥 잊어버려요. 특히 프랑스어를 제가 한 몇 년 전에 다시 한번 좀 혼자서 해보겠다고 독학을 했거든. 인강 들어가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근데 이게 중간에 뭐 때문에 딱 멈춰지니까 이게 다시 잡지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일본어 같은 경우도 꽤 열심히 했어요. 그래요? 네. 제가 한국에서도 좀 배웠고, 그리고 미국 가서도 대학원에서 이제 언어 하나 해라 그래갖고서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할 필요는 없는 거였어. 나는 한국어가 제2외국어가 되는 상황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1어를. 그래서 인터미디어 수준에서 어드밴스 넘어가는 데서 이제 시간이 조금 모자라갖고 컬 준비하고 그러니까 간뒀는데 근데 이것도 멈추니까 또 잘 안 돼. 맞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2가지 언어를 지금이라도 다시 해볼까 하는 마음은 항상 있어. 마음은 있어. 난 신기하게 생각되는 분들이 왜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신문에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해서 내 나이 60에 몇 개 국어를 정복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 대박이야 진짜.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근데 3, 4개월 한 다음에 그 유지가 되시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렇다고 내가 그분을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나는 언어를 하나 더 할까 하다가 하던 영어나 제대로 하자. 그치,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하지. 그래서 포기할 때가 많은데 저도 사실은 불어를 좀 오래 하긴 했어요. 고1 때부터 했고
이제 계속 조금씩 공부했기 때문에 대학 때까지 단어 같은 게 남아 있는 게 있어서 저도 이제 가끔 시간 나면 알리앙스 프랑세즈 이제 강좌도 듣고 가끔 앱 같은 거 요즘 듀오링고 같은 앱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꾸준하게 안 하니까 늘 도돌이표야. 맞아. 하다가 멈추면 다시 기초로 가야 되나? 다시 초급 2단계. 늘 초급 2단계. 늘 미래 시제와 반각어를 외우다가 끝나. 맞아. 근데 불어가 어려운 점이 3가지가 있어요. 시제가 어렵고 그다음에 남녀 성별 붙여서 그러니까. 하는 거. 그다음에 숫자. 이게 약간 미친 시스템이거든. 숫자 진짜 짜증나. 그래서 이게 늘지를 않아. 그리고 성별도 직관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넥타이 같으면 남자들이 많이 하는 그 물건인데 여성형이야. 거기다 쇠타는 또 남성형이고 막 이래갖고 머리에 쥐가 나기 때문에 늘 좌절을 하죠. 난 숫자가 제일 싫었어. 숫자 정말. 왜 이렇게 이상하게 읽는 거야? 막 그랬거든. 69까지는 잘 나가다가 70이 60 디스였나? 플러스 10. 수화상 디스. 80은 또 덕을 때려. 그러니까 20 곱하기 4. 까트르방. 왜 그렇게 해?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그래서 프랑스 친구한테 막 따졌잖아. 왜 이러냐. 그랬더니 프랑스 사람들이 약간 그래서 어른의 불어, 비즈니스 불어 이렇게 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까지 바라지도 않아. 서바이벌 불어라도 어떻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불어라도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요새는 영어 교육을 아주 어릴 때부터 시키잖아요. 그렇지. 그냥 한국에 태어났어도 영어 유치원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영어에 노출을 많이 시켜주고. 그러니까는 나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애들은 코스모폴리탄으로 키우고 싶다. 그러려면 영어를 잘해야 된다 일단. 이 애미는 못했지만. 그렇지. 너만은 막. 근데 어릴 때 배우는 게 확실히 이론적으로 봤을 때도 맞나요? 그렇죠. 또 제가 영어 영문과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야. 영문과가 아니라 영어 영문과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언어학을 배워요. 그래서 거기 대해서 이제 제2외국어 습득에 대한 이제 이론이 있는데 크리티컬 에이지 하이포테시스라고 뭐라 그래야 될까? 결정적 시기 이론, 결정적 나이 이론이죠. 그게 이 이론이 무려 1967년에 나왔어요. 에릭 레너버그라는 교수가 처음 언급한 후에 계속 이제 연구가 진행되는 건데 이 가설에 따르면 언어 중추의 성장이 14살 경에 종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언어를 익혀야만 이제 네이티브 수준이 된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영어를 언제 시작해요? 중1 때 시작했잖아요. 이미 늦었네. 이미 늦었어. 근데 최근에 학자 중에는 9살이 지나면은 이미 이 그 언어 발달이 닫힌다. 진짜? 그러니까 네이티브와 같은 언어 구사는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슬픈데? 근데 이게 사실은 인간뿐 아니라 조류도 그렇대요. 생후 50일까지 새가 어미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 울음소리를 그대로 따라하지 못한다는 관찰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 심지어 불어는 거의 16살에 시작을 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숫자를 못 세는 게 당연한 거지.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야. 안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렇구나. 그러면은 절망인가? 이제 이거 뭐해? 이거 팟캐스트를 하자 그랬냐? 면죄부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야? 최근에 재밌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윌리엄 알렉산더라는 미국 작가가 나이 들어 외국어라니 라는 책을 썼어. 이제 50대 미국인이 불어를 배우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는 건데 거기나 우리나 비슷하구나. 그 사람도 학원도 다니고 로제타 스톤이라는 뭐 교재도 이제 사고 난리를 치는데 어른의 불어를 하지 못한다라는 깨달음을 얻고 책은 끝나요. 뭐야? 너무 슬퍼? 근데 이게 어릴 때 노출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우리 첫째를 보면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 첫째는 캐나다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한 5살까지 살다가 왔어요. 네. 그리고선 한국에서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부터 이제 한국 교육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근데 이제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 그 영어 학원을 중학교 때 처음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것도. 그러니까는 이제 대책이 없는 엄마였고 대책이 없는 아이였는데 레벨 테스트를 보니까 문법이 완전히 뭐 형편없어 문법 부분은. 근데도
리스닝하고 독해는 곧잘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 남아 있는 거지 그치? 뇌 속에. 그래서 이 테스트를 본 선생님이 딱 나오자마자 한 이야기가 얘가 혹시 외국에 살다 왔나요? 라고 묻는 거야. 차이가 나는구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몸으로 익힌 게 남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잘 못하는 건데 어릴 때부터도 그랬어요. 네. 너무 용감하게 영어로 막 대화를 해요. 외국에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외국어라서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그냥 되든 안 되든 영어를 막 얘기를 해. 그래서 이게 어릴 때 노출이 됐다라는 것이 큰 차이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요. 크리티컬 에이지. 네, 크리티컬 에이지인 거야. 그게 네. 이제 딱 비교가 된 게 우리 둘째인 거죠. 아, 얘는 토종이고, 그렇지. 완전히. 그래서 처음에 영어로 말을 시키고 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좀 내성적인 아이기도 하고 하니까 본인이 좀 자신이 없다 생각하니까 말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그래서 영어 이제 뭐 교육도 이제 좀 열심히 좀 시키고 뭐 하다 보니까는 요새는 너무나 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걸 보면서 어릴 때 이제 다른 언어에 노출을 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고 막 한다고 막 발을 동동 구르는데 아버지들은 그거 다 어른들 다 해. 그다 아닙니다. 교육은 그냥 엄마가 하세요. 아빠 말 듣지 마세요. 난 보면은 부러운 사람들이 요즘은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들 너무 많잖아. 그 많지. 요즘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그치. 조나단 씨 같은 경우는 좀 노낸 것 같고. 조나단은 한국 사람이지. 그렇지. 한국에서 초중교를 다녔는데. 근데 타일러 같은 분은 어른이 돼서 배운 것 같은데 난 잘 모르지만 굉장히 고급 단어를 구사하잖아요. 그치. 그 한국에서 외교학 석사인가? 네, 서울대에서 외교학 석사였죠. 예, 그렇죠. 근데 뭐 나도 미국에서 석사 땄는데 내가 영어를 저만큼 하는 것은 아니잖아. 지유님이 유튜브도 같이 찍고 안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한국말을 공부하는지. 내가 한국말을 되게 잘하시는 외국인 한 분의 경조사에 이제 조만간 갈 일이 있는데 그때 한번 가서 물어볼게요. 붙들고 타일러 아마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정규 학교 과정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인강 듣고 앞에서 가르치는 거 보고서는 이제 따라서 하고 하는 거랑 그 언어를 사용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대체로 그런 류의 이제 한국말을 되게 잘하는 외국인들을 보면은 대학원을 한국에서 다녔든지 대학교를 다녔든지 이런 교육 과정을 거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또 타일러는 제 생각에는 타고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런 고급 언어를 구사하는 거를 되게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고급 단어를 익히는 거를 공부하는 거를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 그러시군요. 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학업이라든지 공부라든지 배운다는 것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단어들을 보면 되게 재밌어하면서 익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언어 구사가 워낙 정말 훌륭해서. 존경스러워요. 사실 요즘에는 근데 기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서 뭐 예를 들어 구글 트랜슬레이트, 디플, 통번역 도와주는 도구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수십 년 지나면 굳이 외국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가져보는데 좀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게 좀 매력이 있잖아요. 이제 해외 나갔을 때 낯선 그 환경에서 낯선 사람과. 근데 이제는 뭐 기계를 갖다 대면은 내가 한국말 말해도 그대로 그 번역이 되니까 그런 매력과 장점이 이제 사라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신이 있어요. 어떤 소신?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 전달만을 위한다면은 통번역 AI로 충분해. 그런데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감정을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언어를 써야 돼요. 그렇군요. 네. 제가 뭐 유튜브를 하면서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외국분들하고. 근데 가장 아쉬웠던 인터뷰가 위화 작가님하고 한 인터뷰였어요. 중국인 그 작가.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너무 좋아해 내가. 그래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좋았고. 근데
중국어를 내가 못하잖아. 아,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순차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위화 작가님이 워낙에 프로고 마음이 정말 따뜻한 분이고 눈으로 말하는 듯한 착각이 들어요. 저쪽에서 통역을 해갖고 얘기를 해줌에도 내 눈을 계속 보면서 이렇게 그렇구나. 예, 그런 교감을 하는 공감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하거나 혹은 한국어로 하는 인터뷰와는 조금 달라서 되게 아쉬웠어. 그래서 같은 언어를 이야기한다는 게 사실 그냥 뭐 말을 알아듣는 것 그 이상이고 이게 이제 하나의 관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사용했던 단어라든지 말투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인상을 이미지를 남기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둘이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좀 더 발전이 되면은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라는 어떤 이제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그게 분명히 있어요. 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영화관 이야기를 할 때도 분명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다는 게 단순히 이제 같은 공간에서 그냥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감상을 하고 뭐 감동을 느끼고 울고 웃고 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증폭된다. 경험을 나누는 그렇죠.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남들 다 웃을 때 잠깐 한 박자 늦게 웃잖아.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아, 그렇지. 그때 뭔가 이렇게 약간 나 혼자 겉도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랑 비슷한 거지. 그래서 함께 같이 웃어야 되는 그 포인트를 잡는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거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장점이 된다. 계속 외국어를 공부할 필요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둘 다 불어에 대한 로망이 있네. 그러게. 지훈 박사 애 다 키우고 나면 어디 프랑스 가서 한 달 살기 이런 거 한번 해볼까? 한 달 갖고 되겠냐? 한 1년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영어 잘 안 통하는 그런 시골에 가면 좀 불어를 빡세게 써서 사투리 배워보는 거 아니야? 불어가 좀 늘지 않을까? 그래도 시제랑 성별은 다 못 외울라나? 못 외우지. 자신이 없네요. 야, 나 애 다 키우고 난 다음에는 더 늙어갖고 머리가 더 안 돌아가. 아, 너무 어려운.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네. 아니 우리 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이번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수능의 최고령자 수험생. 몇 살이시지? 80세가 넘었다고 같은 애가. 할머니신데 이제 수능장에서 그러니까 다 박수치고. 근데 왜 수능을 보시냐 그랬더니 내가 이제 수능을 봐서 뭐 대학에 들어가고 공부를 해서 미국에 있는 우리 손주하고 영어로 대화하고 싶다. 멋있다. 우리가 지금 나이 먹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서 다른 언어 못 배우겠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불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마지막 인사는 제가 불어로. 아, 좋습니다. Merci beaucoup. 오후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롱테이크 김진이었습니다. 전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